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가정 내 자녀 차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불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꼽히는 고 조영래 변호사가 올해 60 민주항쟁 33주년을 기념해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아 국가훈장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자리이타의 정신을 실천한 고 조영래 변호사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해봅니다.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국내외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방생저금통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사찰에서 보내온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사경에 맥을 잇는 전통 사경원이 700년 만에 지리산 화엄사에 설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인성교육과 마음 공부를 돕는 불서나 동화 잡지 발행을 통해 어린이 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마음 선언이 발행하는 무료 잡지 마음꽃 등이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9살 남자아이가 여행 가방에 갇혀 숨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가정 내 자녀 체벌 금지법 개정에 나서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심리치료 등을 맡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배경과 이를 막을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지 현장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과 9살의 남자 어린이는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끝내 사망했고 같은 나이의 여자아이는 고문과도 같은 학대에 시달리다 겨우 탈출했습니다. 재작년 아동학대 사례는 24,604건으로 10년 전 5,578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최근 5년간 학대 끝에 숨진 아동은 134명에 달합니다. 아동학대가 드러나는 것은 전체 사례 중 불과 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담당할 현장 인력과 예산조차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과 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진행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할 인프라인 인력과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 또한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액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007년에 문을 연 남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한 개원 당시 6명의 직원이 현재 20명으로 늘어날 만큼 업무가 급증했습니다. 7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서범석 관장은 아동학대의 80%는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며 우선 모든 국민이 아동학대 감시자이자 신고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체벌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불교에서 모든 중생을 부처가 될 불성을 지녔다고 여기듯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문이나 기타 자료들을 살펴보면 불교는 아동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으로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일지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동의 이주로 능동적인 발달과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국 230여 개의 시군 구 중 3분의 1 수준인 68개에 불과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훈육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아동학대 사례를 막기 위해선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에 입각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마포 다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세계유산 경주 불국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애쓰고 있는 경상북도 공직자들을 격려하는 간식용 먹을거리를 전달했습니다.
빵과 생수, 오렌지 주스로 채워진 1,500개의 꾸러미는 코로나 극복에 헌신하고 있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직원들의 간식으로 전달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한 불국사 부조지 철산 스님과 정문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준 경상북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사찰도 힘들 텐데 불교계가 생수와 쌀, 성금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끝까지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스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이자 민주화 운동가로 꼽히는 고 조영래 변호사가 올해 60민주항쟁 33주년을 기념해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아 국가훈장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평생을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자리이타의 정신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고 조영래 변호사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고인의 생전 활동과 삶의 궤적을 류기한 기자가 전합니다. 43세 짧은 생.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인권 변호의 상징으로 선후배 법조인들 사이에는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 가운데 한 명으로 지금까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가 있습니다. 고 조영래 변호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였고요. 조영래 변호사님은 그 큰 산과 같았어요. 네. 그 산의 그 모습을 잘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산이 그 대단한 산이라는 그런 사실은 알 수가 있었죠. 또 그 앞에 서면은 아주 마음이 편해지고 무엇이라도 막 그분하고 같이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고 조영래 변호사는 학생 때부터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와 부조리 등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실천가였습니다. 때문에 71년 사법연수원에 입수한 후에는 이른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반 동안 옥고를 치렀고 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 6년간 수배 생활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도 조 변호사는 전태일 평전을 쓰며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세상에 널리 알렸고 이를 계기로 개발과 발전에 소외된 주변 이웃들에게 연민과 자비심을 갖고 사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특히 수배 기간에는 신분을 숨기고 보일러 기사 등으로 생활하면서 노동자의 삶이 자신의 삶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평등 사상과 이들이 모두 고귀한 존재라는 생명 존중 사상을 깨닫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또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또 나라를 건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의 짧은 변호사 생활이었지만 조영래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공익소송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면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84년 국내 최초 집단 공익 사건인 망원동 수재 사건, 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여성 조기 정년 철폐 사건 등의 담당 변호사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군사 정권의 폭압성을 세상에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 변호사의 이러한 활동은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한다는 불교의 상구보리 하와중생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제 있던 기업을 상대로 해서 집단 소송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변호사라는 관점, 법조계 관점에서 굉장히 선구적인 소송이었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상이 높으면서도 현실에 뿌리 박는 실천적인 자세, 역량, 이것을 저는 늘 기억하고 닮으려고. 어목했던 시기 사회개혁과 인권 확장에 앞장섰던 고 조영래 변호사. 그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건 인권에 대한 신념과 세상을 향한 자비심이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그동안 스님들이 기거할 방사가 부족했던 강남 봉은사가 요사체 건립을 위한 들보를 올렸습니다. 봉은사는 주지 원명 스님과 김상훈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하당 요사체 상량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요사체 상량식은 서울시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등에 따라 이뤄진 매화당과 설혜원 중공에 이어서 진행됐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운하당 불사의 원만 회향으로 앞으로 스님들이 수행과 기도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내외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대규모 모금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함께하자는 의미의 방생저금통 캠페인에 전국 사찰에서 보내온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우리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 직원들이 동전들을 분류하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10원짜리부터 500원 동전까지 책상 위에 한가득입니다. 국내외 소외된 아이들을 돕기 위한 불자들의 정성이 방생 저금통에 동전과 함께 가득 채워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끝나고 나서 저금통들이 곳곳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400여 곳에 2만 5천 개의 저금통을 배포하는 대규모 모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 지장사와 부산 영등사, 광주 무각사 등 전국 사찰에서 동전 모금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한 사찰에서 모은 동전은 평균 40에서 50만 원 정도. 지난 12일 기준으로 32곳의 사찰에서 모두 1,54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한국불교 태고종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생 저금 캠페인에 참여해 가장 많은 270만 원을 후원해줬습니다. 이제 주실 스님께서는 다 같은 이제 불제자라고 생각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동 도림사의 새싹 불자인 장혜진 양은 손편지와 함께 동전 저금통을 보내와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 전부터 많이 참여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만의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따뜻한 나눔을 함께 하자는 의미의 방생 저금통 모금 캠페인은 올해로 3번째 진행되는 아름다운 동행의 대표적인 나눔 사업입니다. 사업 첫 해엔 8,500만 원, 지난해엔 1억 600만 원가량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금액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로 전해주거나 조계종이 설립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사경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대표적인 불교 수행법으로 꼽히지만 조선시대 이후 전통 사경의 명맥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려시대 사경의 맥을 잇는 전통 사경원이 700년 만에 지리산 화엄사에 설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지리산 화엄사 전통 사경원이 개설한 강좌의 첫날, 참가자들이 강사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요. 불심을 크게 가짐으로써 삶의 행복에 더 높여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경원에 등용하게 되었습니다. 화엄사가 창건된 통일 신라 754년, 창건주 연기조사의 발원으로 설치한 임시사경소에서 제작된 국보 제196호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은 국내 최고의 사경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또한 보물 제1045로 화엄경을 돌에 새긴 화엄석경, 가장 오래된 법사리를 보유한 도량이 화엄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의 원력으로 사찰 내에 전통 사경원이 설치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사경에 대한 또는 이 수행법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화엄사가 처음으로 본사에서 사경원을 개원해서 첫 수업이 시작된 만큼 화엄사는 전통 사경원장에 40여 년간 사경 연구에 몰두해온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원장을 위촉했습니다. 관세음보살 42수 진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그 발원문, 그다음에 이제 개송구들 이후에 이제
차츰차츰 긴 경전으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엄사 전통사경원에서는 경전을 옮겨 쓰는 필사경을 비롯해 경전의 내용을 압축해 풀어 그린 그림인 변상도와 표지장엄, 탁본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올해를 사경 수행 원년의 해로 선포한 천년고찰 화엄사, 사경 종찰의 본산으로 전통 사경의 명맥을 잇기 위한 젠걸음을 시작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인공지능 AI 영상 분석 기술이 탑재된 드론이 문화재 현장에 내년부터 상시로 투입돼 각종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AI 영상 분석 기술 탑재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있는 문화재 상태를 파악하고 지진이나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문화재 피해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해 독도에서 레이저 스캐닝이 가능한 첨단 장비 라이다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해 18만 7천여 제곱미터 상공의 독도 천연보호구역에서 지형과 식생을 조사하는 등 최근 문화재 조사 발굴 현장에서 드론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찰 전각의 전통 단청에 불화와 산수화를 접목시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단청 산수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코아트 스페이스 원앙아리와 아트 플랫폼 주인공은 박일선 작가의 단청 산수화 초대전을 오는 3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원앙아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백령도, 독도, 금강산, 제주 성산 일출봉을 한지와 단청안료, 먹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박일선 작가는 세계 결을 가장 잘 표현한 예술이 단청이고 세계 결은 단청 산수화 작업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데요. 어린이들의 인성교육과 마음 공부를 돕는 불서나 동화, 잡지 발행 등을 통해 어린이 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마음선언이 발행하는 무료 잡지, 마음꽃 등을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불자들을 키우는 일은 탈종교화와 출가자 감소 시대에 한국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사찰 차원에서 어린이법회 활성화와 어린이집 개설 외에도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정서적 안정을 이끄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불서와 동화, 잡지 발행 등 문서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심 속 수행 포교도량 한마음선언이 매달 발행하는 어린이 무료 잡지 마음꽃은 아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창간됐습니다. 어려운 불교 용어를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르침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현실적 고민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조언들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 맞아. 너 힘들지. 다 그래.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다르게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라고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조언을 좀 담는 거죠. 마음꽃의 인기 코너인 이달의 마음 굴리기, 내 마음에 물 뿌리게 등은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마음 공부를 이끌어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언의 마음꽃은 스님과 학교 선생님, 학부모, 일러스트 작가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책으로 아이들 마음속에 불성의 씨앗을 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꽃의 내용들은 유튜브 채널로도 소개돼 코로나19 시대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 등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음꽃이 사실 불교색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나와 남을 다르게 보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돌려놓고 이런 어떤 태도나 마음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동화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담은 경전이자 세계 최초의 동화집으로 꼽히는 본생경을
우리말로 다시 엮은 어린이 불교 동화 이솝도 빌려간 부처님 이야기를 펴냈습니다. 어린이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문서 포교가 한국 불교의 미래 주역을 길러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지난 5월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 토종동물인 사냥이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냥은 매우 예민한 동물로 원활한 번식을 위해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는 토종동물 번식장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새끼 사냥은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 2017년 종보건 기술원에서 부모 사냥을 기증받아 작년 6월과 올해 2차례 번식을 성공시켰습니다. 내일 오후 달의 그림자가 태양의 일부분을 가리는 부분일식 현상을 전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식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위치할 때 달의 그림자가 해를 가리면서 발생하며 이번 우주쇼는 서울을 기준으로 내일 오후 3시 53분부터 시작돼 6시 4분까지 2시간 11분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부분일식은 2020년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일식으로 10년 뒤인 2030년 6월에나 다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상과공원 홈페이지에서 집에서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 동화로 보는 일식 영상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새벽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족에서 대웅전 주변에 불을 질러 대웅전 벽화가 일부 그을렸습니다. 지난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했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는데요. 문화재를 훼손하면 원상 회복 비용을 물게끔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문화와 역사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철저한 예방과 보호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